네, 질문 올리겠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 보면 거절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진심을 거부하는 것 같아 거절하는 게 힘들 때도 있는데요. 스승님,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 친구가 가까운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부담스럽지만 거절하기 어렵죠. 다른 쪽으로 이제 부탁을 해도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돈 빌려달라고 할 때 가장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거절을 잘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들 마음이 착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친구든 지인한테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친구가 돈을 100만 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막 거절하고 싶은데 막 고민이 돼. 거절을 못하고 갈등을 해. 이것은 내 마음이 여리고 착한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친구한테 내가 이걸 거절하면 혹시나 관계가 금이 가거나 기분 나빠하고 나를 싫어할까 봐, 나를 부담스러워할까 봐, 나를 떠날까 봐, 내가 이 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쉽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냉철한 분별력이 부족해서 쉽게 거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냉철한 분별력이란 뜻은 내가 이 친구를 100만 원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나, 못 받나. 여러분이 100만 원이라고 비교하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을 주셔서 한 1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올립시다. 1억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이걸 내가 받을 수 있나, 못 받나 갈등을 할 거란 얘기죠. 근데 냉철한 분별력이 있으면 내가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딱 느낄 수 있어요. 냉철한 분별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친구의 하는 빌려달라고 할 때 하는 나를 지금 속이면서 트릭을 쓰면서 빌려달라고 하나, 또 이 진짜 갚으려고 빌려달라고 하나, 아니면 정말 갚을 능력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빌려달라고 하나, 이런 행을 보면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빌려줬다가는 돈 떼이고 사람 잃는 거 아니야? 또 아니면 이거 거절하면 저 사람이 어려워질 텐데 빌려주는 게 나을까? 또 내가 이거 거절하면 이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빌려달라고 하는데 끝까지 거절하면 이 친구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하면서 쉽게 거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냉철한 분별력을 갖게 되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 사람이 지금 바르게 나한테 요구하는지, 약간은 삿된 마음이 있는지, 약간은 거짓말을 하는지 이걸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빌려줘서 이 사람이 바르게 쓰이고 나한테 바르게 갚아주고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관계라는 건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상생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빌려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냉철한 분별력이 없이 감정적으로 행하면 뒤통수 맞는 겁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여기 돈 떼어본 분 많죠?
돈 잃고 사람 잃고 이게 거절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첫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착한 마음에서 쉽게 거절을 못하니까 항상 착하게 행하려고 하지 마라. 착한 마음으로 돈 거래하거나 물건을 빌려주거나 이렇게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착한 마음으로 행하지 마라. 이 착한 마음은 내 감정을 흐려놓을 수도 있고 내 감정을 바보처럼 만들 수도 있고 더 악조건을 만들 수도 있다. 사람 잃고 돈 잃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이 깔려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하는데 착한 마음으로 분별하지 마라. 누구한테 부탁받을 때는 냉철한 잣대로 내가 이걸 돈을 빌려줘야 되나 물건을 빌려줘야 되나 이 부탁을 받아들여야 되나 이걸 냉철한 잣대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사람하고 나랑 을이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을 갖지 마라. 아닌 인연이라면 떠나도 좋다. 이렇게 냉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떠나느냐? 안 그래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을 뿐이야. 이분이 내가 안 빌려줬을 때, 내가 안 도와줬을 때 떠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건 하늘의 뜻이고 인연에 맡기겠다. 이런 냉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첫째 갖지 마라. 세 번째,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분별력은 저 사람 행을 보고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보면 이 사람이 바르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이 형편 따라 노력하고 있는지 거짓으로 노력하는지 금방 분별이 돼요. 근데 이 바른 분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해야 가능하지 공부가 없이는 참 어려워요. 이 바른 분별을 딱 해서 도와줄 때 도와주고 거절할 때 거절하면 원망도 듣지 않고 결과는 좋아진다. 그 말 뜻은 지금 당장은 서운한데 결과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착한 마음으로 돈 빌려주고 저 사람한테 뭐냐면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돈 빌려주고 을이 끊어질까 봐 돈 빌려주다가는 진짜 끊어져. 진짜 망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베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친구 간이나 지인 간이나 서로 인정을 베풀고 도와줄 때는 도와줘야지요. 그러나 내가 부담스러운 부탁을 받았을 때는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대해야지 착한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바르게 살으라고 했지 착하게 살지 말라고 제가 수없이 강의를 해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착한 것은 감정이 섞여 있어서 실수할 염려가 있고 바른 것은 냉철함이 있기 때문에 상대도 득이 되고 나도 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착한 감정에 빠지지 말고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로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누구에게나 냉정할 거야? 절대 이거 아니에요. 냉철과 냉정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착하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으라고 했더니 감정을 보세요. 감정을 다 걷어들이고 내 감정을 다 걷어들이고 막 냉정하게 사람을 대하고 말도 냉정하게 하고 사람들한테 대할 때도 냉정하고 이러란 뜻이 절대 아니에요. 항상 온정을 베풀고 말할 때도 친절하게 하고 정감 있게 하고 또 작은 인정도 베풀 줄 알고 작은 음식도 나눌 줄 알고 내가 밥도 사줄 줄 알고 이런
인정도 베풀고 착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거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착한 감정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응? 냉철하고 다르게 분별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서로가 득이 때문입니다. 서로가 득이 된다. 여러분, 냉정하고 냉철을 제가 그걸 구분해 드릴게요. 냉정이라는 건 찰냉자, 감정정자, 감정이 차갑게 하는 게 냉정이에요. 여러분은 냉정하면 안 돼. 냉정하면 절대 안 된다. 사람 관계에서. 온정이 있어야지 냉정하면 안 된다. 근데 냉철이란 말은 잘 보세요. 찰냉자, 밝을 철자를 쓰는 거예요. 밝을 철자. 냉철은 밝을 철자. 내가 밝게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왜 냉자를 쓰느냐? 감정에 빠지면 밝게 판단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조금 현명하고 차갑게 살피라 이 뜻이라. 밝게 살피라. 그럼 냉철은 밝게 바르게 살펴서 행하라는 뜻이지 냉정하고는 다르다. 근데 이걸 분별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차갑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갖는 분도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인정으로 온정으로 인간답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부탁을 받거나 돈 거래를 하거나 할 때는 절대 그 사사로운 감정에 빠지지 말고 냉철함으로써 분별을 해서 빌려줄 사람 빌려주고 거절할 사람 거절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그럼 기분 안 나쁘게 거절하냐고 물었잖아요. 그죠? 기분 안 나쁘게 거절하는 방법 가르쳐 드려야죠. 그죠?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10년 지기 가까운 친구가 한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1,000만 원은 통장에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덥석 빌려주지 않고 왜 빌려달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자세하게 빌려달라는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자기가 갚아야 될 그런 시점이나 관계나 또 그런 약속을 지킬 만한 근거나 이런 걸 자기 스스로 자세하게 묻는 대로 바르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고 주먹구기식으로 부모님 핑계대고 막 엉뚱한 사람 핑계대는 거 있잖아. 어디 보험 나올 게 있는데 아직 안 나와서 이걸 좀 빌려달라. 이거 보험료 나오면 갚아주겠다. 보험 탈 게 있는데 내가 보험 타면 이거 줄게. 적금을 뭐 언제까지면 탈 수 있는데 그 적금 타면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핑계대면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믿지 마세요. 이건 다 뻥이에요. 아니 100% 뻥은 아니에요. 90%는 다 뻥이다. 10%는 진실인 경우도 있어요. 10%는. 근데 90%는 다 거짓말이에요. 이럴 때는 여러분 속지 마라. 응?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묻는데 그 사람이 답변하는 게 걸림이 딱딱 보일 때는 여기는 사가 낀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바르게 분별해서 거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절을 하느냐? 내가 돈을 빌려주고 싶지만 내가 나 또한 어디에 돈이 묶여 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있기는 있는데 어디에 묶여 있어서 이걸 줄 수가 없다. 아니면 이건 남편 허락이 있어야 빌려줄 수 있는데 내가 남편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마. 이렇게 본인 또한 상대가 트릭을 쓰면서 왔으니까 나 또한 똑같이 트릭을 쓰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아니 상대가 나를 속이려고 왔는데 나도 속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남편이 이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꼭 상의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마. 이렇게 하면서 살짝 트릭을 써서 시간을 버는 거죠. 그리고 한 3일 이후에 답을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가서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럼 문자로 보내주는 거죠. 이러저러해서 미안하다. 아니면 전화를 해줘도 돼요. 이렇게 살짝 내가 진실되게 말을 해서 거절할 수 있으면 거절하고, 나 또한 트릭을 써서 거절할 수 있으면 거절해도 된다. 근데 정면적으로 나 너한테 돈 못 빌려주겠어. 나 네 부탁 못 들어줘. 이렇게 잘라서 무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서 말을 한다면 이건 바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두부모를 딱 자르듯이 이렇게 관계를 거절할 때 이렇게 칼로 이렇게 무 자르듯이 하면 안 된다. 항상 내가 너의 청을 들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근데 이 청을 못 들어주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한테 좀 알아봐라. 또 나 또한 노력은 해보겠지만 내가 장담할 수가 없으니 일단 다른 쪽에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살짝 미루면서 사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라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지식하게 상대는 지금 트릭을 쓰면서 나한테 다가왔는데 나는 마음 약해가지고 트릭도 못 쓰고 그 친구한테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친구한테 먹힌 것이며 사기당한 것이다. 사기치려고 왔으면 나도 똑같이 방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기가 아니고 진실되게 요청이 왔어요. 그리고 바르게 요청이 왔어. 그리고 바르게 돈도 빌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근거성을 가지고 진실되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환경을 100% 믿을 수 있고 환경 조건이 다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1억을 주더라도 계약서가 필요 없어. 그 믿음이 무슨 말이냐면 차용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어때요? 내가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믿어주고 빌려줄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사정을 다 100% 알 경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사적인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가까운 지인이 있었어요. 저랑 아주 막역한 사이예요. 그리고 저랑 사귄 지는 한 20년이나 됐고 아주 인품도 좋고 사람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아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친분이 있고 정말 100% 서로의 마음을 믿을 정도로 가까이 지내는 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지금도 존재하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이렇게 집을 구하는데 그 보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을 마땅히 구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와가지고 솔직하게 저한테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참 딱하다. 근데 월세를 얻고 싶어도 보증금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보증금이 없어서 난감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보증금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얼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돈을 제가 빌려주겠다. 그 보증금을 제가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청해서 그 돈을 제가 빌려줄 테니까 그걸로 보증금을 내고 이렇게 잘 노력해서 사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달에 얼마 이자를 주겠대요, 저한테.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장할 때까지는 이자 갚지 않아도 됩니다.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는 이자를 갚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고. 왜 제가 이자를 거절했냐면 이자를 내려면 그분한테는 부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내지 말고 열심히 사시고 나중에 사업이 좋아지면 그때 갚을 때는 이자를 갚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중간에
이자를 갚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 부담을 갖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그분을 나는 인격적으로 100% 믿는 분이에요. 설령 이분이 안 갚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을 탓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믿는 분이야. 물론 그분은 나의 정성과 마음을 알기에 100% 갚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믿는 사이인데도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행은 바르게 해야 된다. 당신을 나는 100% 믿고 인격도 믿고 다 믿지만 제가 차용증은 정확히 바르게 써야 됩니다. 정말 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1%도 망설이지 않고 차용증을 딱 써줬어요. 그러면 저는 이 차용증을 법원에 내밀려고 이걸 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책임감과 저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내가 어느 정도 액수가 되는 돈이라면 반드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행하는 게 좋다. 설령 돕더라도. 이게 바른 것이지 나는 그 차용증 받으려면 괜히 돈 빌려주면서 미안해. 행색내는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차용증을 못 받고 있다가 나중에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그게 약점이 되는 수도 있고 상대에게 삿된 마음을 일으키게 만드는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마음은 깨끗하고 순수했는데 세월이 5년, 10년 흐르게 되면 오히려 삿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을 할 때는 항상 인정에 매이지 말고 바르게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낌없이 그분을 위해서 도울 마음으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 마음을 100% 알고 있고 앞으로 좋아진다면 100% 제 마음을 알고 보답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대가나 보답을 바라서 행한 건 아니지만 그분의 정성과 마음은 내가 100% 믿기 때문에 행을 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때로는 확실하게 믿음이 주어지는 사람, 확실하게 믿음이 있는 분, 확실하게 행함에 있어서 보여주는 분, 이럴 때는 서로가 잘 거래도 하고 돕기도 하고 노력을 하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절할 때 상대에 따라서 계속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고정관념으로 묶이시면 안 돼요. 그 상대가 트릭을 써서 오면 나도 트릭을 써서 거절할 수 있고 상대가 진실되게 다가오면 나도 진실되게 말을 하면서 사양을 해야 돼. 못 들어줄 때는. 근데 상대는 진실하게 나한테 요구를 하는데 내가 거짓말을 치고 삿된 마음으로 사양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차라리 진실하게 나한테 부탁할 때는 나 또한 진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사양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오히려 안 서운합니다. 근데 나는 진실하게 그 속내를 다 털어놓았는데 상대가 살살 거짓말치고 이렇게 사양을 하면 그땐 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상대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단 여러분들이 사양할 때는 항상 칼로 무 자르듯이 하지 말고 항상 인정 있게 바르게 분별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